재워줄 테니 나를 도와주시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의 집에서 머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만수란 사내가 있었다. 그는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모아놓은 돈도 없는 가난한 살림을 살았다. 다행히 만수의 착한 심성을 알아본 마을에 한 처녀가 있어서 장가는 일찍 들었고 지금은 남매를 낳고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 한편 만수가 머슴살이하는 집주인인 심대감은 마을 내에서도 상당한 부자로 마을 사람들에게 부자 심대감이라고 불렸으며 욕심이 많고 성격이 그리 너그럽지는 못하였다. 마을 내의 다른 양반들과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그 사촌 형이 한양에서 호조 참판을 지내고 있어 심지어 고을 원조차 심대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심대감이 호조 참판에게 물건을 보낼 일이 있어 만수가 한양에 다녀오게 되었다. 만수야, 너 한양에 좀 다녀와야겠다. 이거 바꿔라. 이 물건을 호조 참판으로 있는 우리 사촌 형님께 조심히 잘 전해드리고 오면 된다. 그런데 말이다. 한양에는 이것저것 네가 한눈 팔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을 것이니 애먼데에 해찰하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속히 다녀오거라. 알겠느냐? 예, 염려 마십시오, 대감마님. 만수는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한양에 당도하였고 무사히 호조 참판에게 심대감의 물건을 전달할 수 있었다. 호조 참판이 수고한 만수를 칭찬했다. 내가 따져봤을 때 심대감이 물건을 보낸 지가 며칠 안 되었을 텐데 정말 부지런히 올라와 주었구나. 노고가 많았다. 여기 10량을 줄 테니 필요한 데 쓰도록 하거라.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만수에게 10량은 제법 많은 돈이었다. 만수는 그 돈으로 애들과 아내를 위해 겨울에 입을 두툼한 속옷을 샀다. 그리고도 돈이 남았으나 만수는 그 돈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품속에 잘 넣어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은 저물고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보통 가정집에서 과객을 하룻밤 재워주는 건 양반, 선비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머슴이나 비렁뱅이는 들여주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만수는 이제 한 집만 더 시도해보고 그 집에서도 재워주지 않으면 노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만수가 길가의 끝에 있는 집의 대문을 두드리니 잠시 뒤 어떤 여인이 나왔다. 여인의 미색은 대단했으나 미간 사이에 주름이 진 것이 모르긴 몰라도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듯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시오? 아이고,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구만요. 헛간이라도 좋으니 혹시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여인은 문을 닫지도 열어주지도 않은 채로 망설였다. 여기가 이 길의 마지막 집이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은 물어볼 집도 없고 해서 이제 길에서 자야 할 판이라서요. 제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요. 여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하룻밤 재워드릴 테니 오늘 밤 저를 좀 도와주시겠소? 예? 뭔 일인데 그러십니까요? 일단 들어오시오. 여인은 만수를 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에 잠시 머물던 선비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밥상을 들고 가보니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얼굴에 가까이 귀를 대어보니 뭐라고 작게 애기하더니 그 순간 숨이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선비님이 갑자기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고 혹시나 역병일까 싶어 일단 가족들은 가까운 친척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비의 시체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시체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만수는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여인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 도와주기로 했다. 그래서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먹은 뒤 시신을 염습하고 매장까지 도와주었다.
다음날 아침 만수가 집을 나서는데 여인의 표정은 전날보다 많이 밝아져 있었다. 여인은 지난밤의 도움을 무척 고마워했고 마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문의 대나무통을 내놓았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선비가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장독대에 가서 이 대나무통을 찾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 했습니다. 언제 숨겨 놓았는지는 모르나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잠시 고민하던 만수는 여인에게 대나무통을 받아서 집을 나왔다. 만수는 길을 가면서도 한편으론 여인이 전해준 의문의 대나무통이 계속 신경 쓰였다. 도대체 뭐요? 그것이 뭐길래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전해준 거냐고. 일단 통을 열어보았다. 안에 내용물을 보니 두루마리 편지였다. 만수가 그 편지를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봤지만 까막눈인지라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손에 쥐고 있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더 답답했다. 그래서 저 앞에 가고 있는 선비에게 뛰어가 말을 걸었다. 선비님, 갈 길이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잠깐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그럽시다. 줘보시오. 선비가 흔쾌히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보는데 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아, 저도 우연히 얻었습니다요. 이 글은 아무래도 전라감사가 임금님에게 전하려 했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만수는 생각했다. 아마도 죽은 그 선비는 편지를 전하던 중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살해당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왕에게 편지를 전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한양으로 달려갔다. 서둘러 한양에 도착한 뒤 궁궐을 물어물어 겨우 도착했다. 궁궐 문 앞에서 문지기가 막아서자 전라감사의 편지를 전하러 왔다 하였으나 문지기는 믿지 않았다. 문지기는 전라감사의 편지를 만수와 같은 평민이 전달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호조 참판이 입궐하는 것이었다. 나으리, 전라감사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만수는 급하게 달려가 호조 참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호조 참판을 통해 왕에게까지 그 편지는 안전하게 전달되었다. 이후 왕은 그 편지가 전달되어 온 과정을 전해 듣고 무척 놀라워했다. 임금은 만수를 불러 말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었으니 고마운 일이구나. 너에게 각과 비단옷을 하사하겠다. 또한 앞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한번 그 어려움을 풀어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임금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증서 같은 것을 주었다. 만수는 왕의 명대로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채로 서둘러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그렇게 만수가 집에 도착했더니 심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내 이놈, 심부름을 보낸 지가 언젠데 이제 왔느냐? 그리고 머슴 주제에 각과 비단옷이 웬 말이냐, 이놈아? 네 놈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온 게야? 심대감은 다른 하인들을 시켜 만수에게 다짜고짜 매질을 했다. 그 와중에도 만수는 왕이 하사한 갓과 비단옷을 지켜보려 했지만 갓은 망가져 버렸고 비단옷은 입은 채로 찢겨졌다. 그러고도 한참을 더 매질당한 만수는 결국 며칠을 알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만수는 그렇게 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그동안 머슴으로 허드렛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나라에 또 왕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왔는데 상으로 받은 갓과 비단옷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자꾸 흘렀다. 모질게 매질당한 몸을 겨우 추스린 만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러 다시 궁궐로 갔다.
이번에는 임금이 준 증서를 보여주자 문지기도 막지 않고 반가워했다. 왕의 어전에 들어서자 만수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다. 임금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 물으니 만수는 왕이 준 옷과 갓 때문에 주인에게 흠씬 매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감히 나를 도와준 백성을 매질을 하고 또 내가 상으로 내린 하사품을 그렇게 망가뜨렸단 말이지. 임금은 서둘러 의원들을 불러 만수의 상처를 치료하라 했다. 그리고는 만수가 머슴살이하는 집의 심대감에 대해 알아보게 했고 신하들 중 그 심대감을 친척으로 둔 이가 있는지 찾아내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심대감의 사촌형인 호조 참판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왕은 그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감히 임금이 내린 하사품을 이렇게 망가뜨린 친척을 두었으니 호조 참판이 책임지고 그 친척을 엄히 벌하든지 아니면 멸문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오. 아무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것이오. 라며 엄포를 놓았다. 참판은 깜짝 놀라 서둘러 말을 달려 심대감 집으로 갔다. 영문을 모르는 심대감이 반갑게 사촌형을 맞았다. 아이고 형님, 갑자기 어찌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인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혹시 전에 임금님이 내린 하사품을 받은 머슴을 매질한 적이 있느냐? 심대감은 만수에게 매질을 한 일을 참판에게 말했다. 내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구나. 너 때문에 우리 일족이 전부 멸문당하게 생겼다. 참판은 임금과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니 심대감은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형님, 그럼 어쩐답니까? 그 놈이 그런 게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 여우 같은 놈 같으니. 이에 참판이 머리를 굴려보았다. 차라리 만수 그놈한테 땅 500마지기를 떼주면 어떻겠나? 그 정도면 일이 무사히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심대감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뾰족한 수도 없으니 더 고민할 것도 없었다. 사촌형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수에게 500마지기의 땅을 뚝 떼어 주었다. 이후 임금은 이 이야기를 듣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만족했으며 만수 가족은 이제 머슴일은 하지 않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임금이 만수에게 은혜를 갚은 셈이 된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